그중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의 뒤에 보이는 저 비행기가 제가 타고 갈 비행기입니다. 저거를 타고 제가 팔라우의 전경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팔라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떨리고 무척 기대됩니다. 팔라우의 바다는 대부분이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는 산호바다입니다. 그 청록색 바다 위에 다양한 모양의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중 코르루와 펠릴리우주 사이에 있는 400개가 넘는 섬들을 엘바앱 제도라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록 아일랜드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모두 해저의 화산 활동으로 산호초가 위로 솟아오르면서 생긴 석회암 섬인데요. 70여 개의 섬이 모여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세븐티 아일랜드는 팔라우의 대표 경관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호수처럼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은 태고 쪽부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곳 오메강섬 인근에는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서 바닷길이 열리는 롱비치가 있습니다. 한적하게 휴양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의 숨은 명소죠. 개수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한 섬들은 세계 최고의 바다 절경으로 스쿠버 다이버들을 유혹합니다. 그야말로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하기 위해 배를 타러 나갑니다. 이곳은 이런 선착장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한 곳에 모여 있는 항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작은 이런 선착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이빙 투어가 발달한 팔라우에서는 각 투어 회사별로 항구나 선착장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곳은 거의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온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쁜 애들 많이 만나고 오겠습니다. 저도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돌고래가 나타났어요. 저기 여기. 어디선가 나타난 요놈들. 꼭 저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온 것 같습니다. 돌고래의 길 안내를 받으며 따라가는데요. 다들 엄청 빠릅니다. 와, 좀 새끼도 있어요. 전 세계의 열대, 온대 해역에서 널리 분포하는 돌고래는 우리에게 참 친숙한 동물이죠. 이들은 무리를 이루며 생활하는데 작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1만 마리가 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다이빙을 할 블루홀에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항상 프리다이빙 하기 전에는 몸을 이렇게 다 풀어주지 않으면요, 몸이 굉장히 경직돼가지고 릴렉스를 할 수가 없어요. 프리다이빙은 일반 스쿠버 다이빙과 다르게 공기통 없이 자신의 호흡으로 잠수해서 깊은 수심까지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하늘을 향한 4개의 수직 동굴이 있는 블루홀은 기묘한 지형까지 즐길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로 프리다이빙 하기에는 좋은 곳이죠. 그럼 이제 블루홀로 들어가 볼까요? 과연 이 짙은 푸른빛 속엔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프리다이빙으로 홀 위치부터 밑에까지 쭉 한번 다 살펴볼 계획이에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입수를 시작합니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미지의 행성처럼 적막한 딥블루의 공간. 영화 글랑블루의 대사처럼 깊은 물속에서 바다는 더 이상 푸른빛이 아니고 오직 남는 건 고요뿐입니다. I've seen your spirit in a photograph. I've seen your heart beat in your eyes. Your voice is still, but you will call to me. 마치 꿈을 꾸듯 아련한 만을 간직한 채 수면 위로 올라갑니다. 숨을 멈추고 마주한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저는 온전히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요. This world is bigger than 안은 너무 고요합니다.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물고기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고요한 곳에 햇빛이 쭉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이 홀의 신비함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푸른마저 기억 속에 머물게 한 블루홀의 깊은 여운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향한 곳은 오메강 섬의 롱비치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로 해변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곳이죠. 롱비치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 롱비치는 이 간조가 되면 물이 빠지면 이렇게 모래사장이 쭉 이어져가지고 계속 더 넓어지거든요. 네, 또 만조가 되면 모래사장이 또 거의 물에 잠겨요. 너무 지금 시간대를 잘 맞춰서 왔네요. 지금 보면 저 멀리 저 섬까지 쭉 백사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썰물 때 드러나는 이 숨겨진 바닷길은
팔라우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람이 어우러진 이곳 자연의 선물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모래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 모래는 일반 모래가 아니고요. 그 산호가루나 이런 조개 껍데기 가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낌도 조금 까끌까끌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낭만. 정말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추억을 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먼 훗날 이 사진을 보며 전 무엇을 추억할까요? I feel good. I never see the color. 바닷물이 밀려들기 전 다시 한번 이 고즈넉한 풍경 속을 걸어봅니다. 이렇게 이쁜 비치가 그냥 계속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잠깐 하루에 잠깐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더 이게 소중하고 더 신비롭고 더 큰 가치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물빛에 취해 넋을 잃게 만드는 팔라우의 바다. 수정처럼 맑은 그 바다 속에는 천국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시 코루루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팔라우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팔라우에서는 격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 날 이렇게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벌써 시작했네요. 사람들이 많네요.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 제 마음도 들뜹니다. Really good. Scott here. Very welcoming, upbeat. The music's really 와,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와. 야시장답게 국적 불문의 다양한 먹거리들이 사람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네에게 익숙한 김밥과 꼬치구이, 거기에 팔라우 전통 음식도 함께 있는데요. 이번에 맛있는 냄새를 쫓아가 보니 닭꼬치구이가 있고 있습니다. 와. What is this? Crab fruit. Crab fruit. Yeah. Crab fruit? Yeah, with coconut. You eat it. Okay, I take it. And also that one, tapioca. 타피오카. Yeah. 컷. 아. 명절이나 잔치 등에 해먹는 빌룸이라는 팔라우 전통 음식인데요. 타피오카 반죽을 코코넛 잎으로 싼 뒤 쪄낸 요리죠. 시장 인심이 넉넉한 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Hello, hi. Wow. What is this? It's a palau almond. 팔라운 아몬드. 알몬드. 아몬드. 기존에 보던 아몬드랑 모양이 틀리네요.
맛은 볼게요. 네, 좀 고소하고요. 우리나라 땅콩 맛이랑 비슷한데 갓 볶은 땅콩 같아요. 팔라우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인데요. 팔라우 음식들을 보니까요, 자연에서 나오는 재료를 그대로 해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아, 굉장히 팔라우 사람처럼 음식도 되게 수수해요. 야시장이 열리는 광장의 한 곳에선 전통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외국 여행객들에게 팔라우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Well, it's part of it. It's part of their culture. That's the way they can meet every week, at least once a week, as far as I understood. So it's pretty nice to be part of it. Somehow, people are very friendly here, so you don't feel like you're a foreigner. You feel like everyone's friendly. 곧이어 공연장은 모두가 다 함께 어울리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 이렇게 여행의 추억을 하나 더 보탭니다. 이번엔 팔라우의 바닷속 이야기를 들으러 울롱 채널로 향합니다. 울롱 채널은 팔라우의 서쪽 울롱섬에 위치한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이곳 바다엔 세계 각지에서 온 다이버들을 매료시킨 환상적인 풍경이 숨겨져 있죠. 물속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또다시 가슴이 뜁니다. 이번 포인트는 울롱 채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낮은 지역에서부터 요 채널 부분만 이렇게 굉장히 깊게 패여 있어요. 수심이 15m에서 18m인 이곳은 팔라우의 유명한 드래프트 다이빙 포인트입니다. 조류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그대로 조류를 타는 다이빙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조류의 영향이 중요하죠. 자, 이제 바다 탐험에 들어갈까요? 먼저 테이블 산호가 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물고기떼 비가이 트레발리 줄전갱이 물입니다. 조류를 따라 무리를 지어 헤엄치며 제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번엔 홍옥치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저를 유혹하네요. 그때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흔히 상어라면 잔인하고 난폭한 식인 상어를 떠올리는데 사실 400여 종의 상어 중 사람을 공격하는 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오히려 이곳의 온순한 상어들은 팔라우 해변의 보호종으로 우연이라도 낚시 중에 잡히면 놔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들을 감상하고 또 함께 헤엄칠 수 있는 팔라우 바다는 다이버들에게 정말 로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바다에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든일, 정원장어입니다. 이들은 모래바닥에 파고들어 꼬리를 모래구멍에 넣은 상태에서 머리와 몸을 밖으로 길게 빼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정원의 풀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다시 나타난 줄정갱이 무리. 수백 마리의 줄정갱이 무리 속에 들어가 함께 유영을 즐깁니다. 여긴 물고기 아파트입니다. 포식자를 피해 이곳으로 온 작은 물고기들이 산호 사이에 살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바다는 저에게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겨줍니다. 이 잭피시 떼가 이렇게 쭉 돌다가 저를 막 감쌌거든요. 얼마 만에 이 잭피시 떼에 감싸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신비로운 물속 기행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됐던 행복한 시간입니다.